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 펀치라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에서는 이원 회장님의 인생 철학, 또 비전과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학원을 처음 오픈하셨을 때, 미술학원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때 기억나세요? 어떠셨어요? 그럼요. 그때가 이제 88년이었습니다. 올림픽 해였어요. 네. 그때는 이제 강북에 인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강남이 한창 이제 막 붐을 일으키고 있을 시점이라서 강북에 있는 인구들 강남으로 인구를 좀 분산해야 되는 정책이 있어서 강북, 그러니까 한강 이북에는 학원 인가가 나지 않았어요. 네, 그걸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강북에서 학원을 하는 대부분의 학원들은 다 불법이거나 학원이 아닌 뭐 교습소 이런 형태로밖에 운영이 안 됐고, 그때 당시는 이제 학원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그 학원 그 허가를 인가를 받은 그 인가증을 팔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 인가증이 제 기억에 그때 돈으로 한 800만 원 돈이 됐어요. 엄청 비싼 거죠. 그 800만 원을 사고 이제 인가증을 사고 학원을 오픈하고 강북에선 그러던 시절에 제가 조그맣게 이제 화실 그렇게 교습소 형태로 그때 당시에 한 25평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제가 강북에 이제 화실을 오픈하면서 처음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하는 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학원을 꽤 오랫동안 아까 네. 30년 넘게 네. 운영해 오셨는데 하면서 힘들었던 기억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네. 보람됐던 기억도 있을 거고 네.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학원이라는 게 대부분 정말 의리였어요. 정말 의리여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와서 그 학원 선생님 알기를 그냥 그 옆집 뭐 지나가는 사람 정도로 내가 돈을 주고 내 아이를 맡기는데 네가 내 맘대로 해줘야지 뭐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앉자마자 묻는 게 어느 학교 나왔어요? 뭐 이거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력보다는 그 사람의 학벌 그런 거를 먼저 이제 판단하고 거의 저희가 을로서밖에 뭐 굳이 가부를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학부모님들하고의 갈등이 제일 힘들었어요. 오히려 아이들은 굉장히 그때 당시만 해도 순수하고 뭐 하여튼 뭐 선생님이면 뭐 하늘이었어요. 선생님 말이면 아이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쁨이 있는 반면에 학부모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이 아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학부모들이 자꾸 이렇게 해달래. 근데 지금이면 그걸 설득할 수 있었는데 뭐 젊었던 시절엔 또 한참 나이도 위신 학부모님들하고 대들면서 그 방향을 틀 수가 없었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고요. 또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더 이 학원 교육에 대한 또 정부의 압박이 심했기 때문에 뭐 지도, 감사 뭐 이런 게 수시로 나왔어요. 수시로 나와서 이제 감사 떴다 그러면 뭐 온 그 동네가 그 지역이 다 발칵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이제 교육청이라든지 이제 정부가 학원에 대한 핍박이 심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죠. 보람 있었던 거는 아이들이 정말 그냥 하나밖에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원을 다니면 이 학원 선생님이 전부인 거야. 자기 세상에. 그때는 또 학원 시간이 교습 시간이 정해져 있질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청소년의 뭐 수면방에다 뭐다 해가지고 뭐 10시, 지역에 따라서 11시, 12시 있는 곳도 있지만, 수도권은 이제 10시거든요. 네. 10시면 다 끝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따로 제한받는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밤을 샜어요. 그림 그리면서. 그리고 이제 막 그 연탄난로, 뭐 이런 게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거기에 뭐 라면 물 넣어서 애들하고 라면 끓여 먹고, 혹시 꿀꿀이죽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밥하고 라면 다 섞어서 네. 죽처럼 만들어서 뭐 꿀꿀이죽 끓여 먹으면서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시절이 좀 그립고 보람됐죠. 네. 좀 기억에 나는 학원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죠. 제가 그때도 결혼하기 전에 가르쳤던 아이가 어느 날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젊은 여자 고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이러는데 이제 김某某라는 남학생인데 실내 인테리어 직업을 갖고 있는 남자 어른이 됐죠. 제가 딸하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 녀석이 제비를 닮았는지 그림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막 수소문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학원을 오래 하긴 했구나. 내가 2대를 걸쳐서 또 네 딸까지 가르치네. 그래서 그 제 제자의 딸을 제가 받았을 때, 그리고 또 그 딸아이도 또 멋지게 대학을 보내고 4년 장학생으로 들여보냈을 때,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주야, 너도 결혼해서 아이 나면 데려와. 그때까지 내가 입시학원 하고 있을게. 네, 그런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약간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이였는데 그 그림을 그냥 취미로라도 시키고 싶다고 어머니가 데리고 왔어요. 얘가 대학을 갈 것 같진 않다. 그러니 그냥 아이가 뭐에라도 좀 흥미가 있는 것 같으니 그림에 취미를 붙이게 좀 제발 가르쳐 달라고 막 사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 그냥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아이 눈이 되게 맑더라고요. 남자아이였는데, 남학생이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처음에는 앉아있는 30분을 못 앉아 있어요. 그림은 되게 좋아하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너무 몰입하고 빠지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정말 그림에 재능이 있는 아이죠. 한 가지를 가르치면 지가 응용을 할 줄 아는 아이였는데 그런데 앉아있는 시간, 버티는 시간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버티게 하고 또 이제 뭐 재미를 더 붙여주고 대화를 해주고 이래서 결국은 취미로 잠깐 봐달라는 아이를 4년제 대학을 들여보냈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그냥 펑펑 그냥 주저물러 앉아서 우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는 엄마가 왜 우는지 잘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냥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네, 뭐 대학 가서 조금 힘은 들었다지만 그래도 잘 또 졸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학원을 하다 보면 그런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런 감사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을 때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좋죠. 근데 이제 그 뭐 약과 독, 뭐 당근과 채찍, 뭐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늘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감사의 그런 인사도 받지만. 네. 다 붙일 순 없잖아요, 대학을. 간혹 떨어지는 아이들 원망. 또 부모님이 내가 보낼 줄 알고 이 학원 택했는데 왜 떨어뜨렸느냐. 막 항의하거나 또는 뭐 아까 뭐 우시거나 하소연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학원 총연합회에서는 부회장부터 시작하신 건 아니고 다른 일도 같이 하셨던 거죠? 네. 처음에 2002년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원연합회는 뭐 미술, 음악, 보수, 외국어 여러 계열이 있는데 제가 그 미술에는 이제 아동분과와 입시분과가 있어요. 그 입시분과의 위원장, 입시분과 회장을 맡으면서 처음 학원연합회하고 연을 맺었습니다. 네. 그게 2002년도 제가 이제 늦둥이를 낳았는데 그때 만삭이 돼 있던 시절에 제가 그 일을 시작했죠.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회장의 역할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하고 네. 계신 건데 네. 부담감은 없었습니까? 처음에. 많죠. 네. 모든 단체장들이 이제 다 그렇겠지만, 좋은 것도 있고, 뭐, 부담감도 있고, 가끔은 뭐, 욕도 먹고, 그런 거를 같이 다 뭐,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특히 이제 부담감은, 요즘 뭐, 그, 킬러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나왔듯이, 그때그때마다 정부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순간순간. 근데 그런 정책들이 이제 학원 쪽으로, 이제 딱 가르칠 때, 그렇게 겨냥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학원을 그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학원들을 피해를 안 받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때문에 정부하고 대화하고, 또 이거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알려야 되고, 학원인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때가 제일 부담스럽고요. 또 그거를 또 많은 원장들이 요구를 하죠. 제일 일 잘하는 총회장은 모든 걸로부터 학원장들을 보호하는 거. 그게 뭐 총회장들의 가장 큰 임무고 부담감입니다. 이제 인생의 가치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시고 그런 가치관이 생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가치관이 이제 살면서 좀 변하잖아요. 저도 좀 변했죠. 근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대장하는 걸 좋아했어요. 뭐 골목 대장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뭐 70년대 초반, 뭐 60년대 후반 이제 뭐 6살, 7살 때 저는 이제 동네 남자아이들 5명 상대해서 제가 때려 눕혔던 기억이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막 굉장히 정말 힘차게 그렇게 컸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뭐 그랬고, 그래서 저는 그냥 늘,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그게 지금도 그래요. 누구를 만나도, 저는 당당할 자신도 있고, 그런 게 이미 몸에 배어왔고, 그거는 약간 이제 그 부모님들, 특히 아빠의 그런 교육관, 그런 거에서 많이 비롯이 됐는데, 아버지 친정,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손이 귀했어요. 엄마가 아이들을 예전엔 그랬듯이 많이 이제 좀 실패를 하시고 아이들을 잃어가지고 저를 겨우 이제 그랬기 때문에 친정 아빠가 그 굉장히 저를 과보해서 키우셨죠. 그때 당시는 이제 지금처럼 학부모회장이 아니고 학교에서 육성회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엄마들이 대부분 했지 아빠가 육성회장을 하는 건 드물었어요. 근데 저희는 저희 아빠가 육성회장을 했어요. 아빠가 육성회장을 하면서 뭐 학교 선생님들 뭐 수시로 와서 뭐 불편한 거 챙겨주시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면서 늘 저한테 아빠가 한 이야기가 네가 살인 뭐 도둑질 뭐 나쁜 거 세상에 나쁜 범죄만 빼놓으면 다 해라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늘 이제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성향이 좀 늘 당당하고 거침없는 그런 약간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당당함이 그 나쁘게 표출되면 안 되겠지만 나를 위해서 또는 우리 주변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단체를 위해서라면 언제나 당당하자. 지금도 저희 회원들이 저의 가장 큰 매력을 당당함이라고 꼽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물 흐르듯이 살아가자. 당당하게 물 흐르듯이. 무리하게 뭔가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세상 섭리 중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 물의 흐름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흐르듯이 가려고 해요. 저한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면 내가 그걸 억지로 하지 않았는데도 상황이 주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제가 총회장 하려고 뭐 미술교육협의회장 할 때부터 막 뭐 계획을 세우고 뭐 대의원들을 포섭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우연찮게 그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제가 선뜻 그것을 자신 있게 받아들였거든요. 살면서 늘 그랬어요. 제가 학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도 또는 학원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할 때도 또 다른 사업에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도 학원이 아닌 뭔가를 하고 싶었을 때도 언제나 그런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 제가 하고 싶거나 해야겠으면 한다. 결정은 빨리 내리되 뭔가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 인생 가치관과 좌우명은 당당하게 물 흐르듯이 살아가자. 네. 근데 중간에 이야기하신 걸 들어보면 그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아버지 아니면 부모님 뭐 네.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이제 그 친정 아버지의 그런 교육관, 본인이 못한 거를 저한테 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담감도 전 엄청 컸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아빠한테 체벌을 당했어요. 왜?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네. 지금 같으면 아동학도 바로 신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막 손을 들고 서 있었고 성적이 떨어지면 10시 이후에 들어오면 대학교 때도 현관문 밖에서 막 1시간씩 서 있었어요. 아빠한테 뭐 반항도 했고 그랬죠. 그런도 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감이 저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한테 주신 그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반발 작용으로 제가 좀 더 강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중에 또 하나는 또 엄마가 이제 평생 일 한 번 안 하시고 바깥일 아빠랑 식구들만 바라보고 사신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살면서 엄마의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엄마가 같은 반찬을 2번 올리면 난리가 났어요.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여자가. 요즘 같으면 네, 생각지도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여자가 같은 반찬을 남편 밥상에 2번을 올려?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같은 반찬을 밥상에 올릴 수가 없어요. 맨날 그 시절에 뭐 레시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근데 맨날 고민을 해야 되고 반찬 때문에 아빠 또 막 떠받들어야 되고 뭐 그러지 않으면 또 난리가 나고 그리고 뭐 저가 고등학교가 되고 대학생이 돼서도 아빠 친정 아빠는 저한테 부엌일을 못 시키겠어요. 엄마한테. 예. 그렇게 엄마를 막 진짜 여자를 막 이렇게 아래로 보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본인 딸은 여자가 아닌 거야. 그냥 딸이야. 그래서 내 딸을 왜 네가 내 딸한테 설거지를 시키냐. 엄마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끔 뭐 이것 좀 도와줘 이러면 뭐 아빠 없을 때 아빠가 알면 난리가 나죠.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해서 키워야 얘가 시집 가서도 설거지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산다. 아빠 이론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좀 모순이 있는 그런 교육관이었지만 엄마를 보면서 엄마처럼 살고 싶진 않다. 나는 좀 당당한 그런 여자로 동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결혼관을 좀 가졌고요. 아빠가 그냥 맹목적으로 저를 위하는 그런 교육관 때문에 오히려 부담감이 심해서 오히려 조금 반발작용으로 조금 더 강인해지는 그런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만약 이쪽 분야 지금 학원계에서 네. 몸담고 계시잖아요. 만약 이게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갔을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자가 하고 싶었어요. 네. 기자라는 직업이 제가 이제 선천적으로 굉장히 동적인 사람이에요.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동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기자가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어떤 뭐 뉴스 하나를 가지고 내가 조금 변화된 모습으로 좀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뭐 요런 또 아주 얄팍하고 좀 웃기는 좀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기자를 좀 선호했어요. 그래서 그 기자 꿈이 상당히 오래 갔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중고등학교 때 신문반 활동을 좀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신문이 없었는데 제가 신문반을 만들어서 또 신문을 학교 이사장님을 찾아가서 우리도 학교 신문을 만들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내서 학교 신문 이렇게 만들게 또 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쓴 기사가 이렇게 활자화되고 제가 인터뷰한 사람들의 모습이 또 생생하게 또 활자화돼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것도 좋네요. 게스트가 되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그 분야에 나도 모르는 직업병이 생기는데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직업병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청소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회장이 되고서부터는 새벽형,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침 활동 시간이 많아졌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거의 저녁에 10시에 이제 아이들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들 마무리하고 뭐하고 집에 가면 11시가 넘어요. 뭐 거의 새벽에 잠을 자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학원 원장님들의 직업병이 야행성. 야행성이에요. 이제 아주 유아를 가르치는 유아동 학원 원장님이 아니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원장님들의 직업병은 야행성. 그래서 저녁형 인간이 많고 주로 이제 저녁에 활동을 하고 저녁이 돼야 뭔가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 뭐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게 이제 직업병 중에 하나고 지나가면서 학생들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잘못 걸리면 뭐 맞기도 한다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지나가는데 골목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몰래 피고 있다. 그럼 저 가서 꼭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담배를 피면 왜 안 되는지 아이를 붙잡고 심지어 뭐 제과점 가서 빵을 사주면서 설명을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 요즘은 이제 그럴 수 없는 현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런 것들 청소년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 그 두 가지가 뭐 직업병. 네. 알겠습니다.